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가 강백호입니다. 2019년 9월 8일 9월의 2주차 추석 명절 전에 펼쳐지는 일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경마는 7경주와 8경주에서 코리아 스프린터컵과 코리아컵 대상경주 총 상금 10억을 놓고 국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월요일 새벽조교 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새벽훈련 시 외국 마필들도 새벽훈련을 관찰을 했고 또 국내 마필, 부산 마필까지 최종 관찰한 만큼 잠시 후 방송을 통해서 대상 경주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추석 명절 전이죠. 항상 추석 전에는 좀 높은 배당이 나와주고 있는데 또 일요일까지 그 태풍의 영향을 얼마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상태를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겠고 또 주로 상태도 상당히 주로가 불량 주로기 때문에 앞선 마필들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일요경마 강백호가 준비한 현장 승부처 서울 3경주, 6경주, 10경주, 부산 2경주와 3경주 총 5개 경주 현장에서 멋진 배당까지 노려서 적중으로 경마팬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일요경마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일요경마 1경주입니다. 1000m 경주인데요. 최근에 1300, 1200, 1000m를 뛰었던 마필들의 접전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이번 광야불기둥이라는 마필이 게이트가 좋은데 직전에 제가 한번 이걸 노려봤습니다. 1300에서. 근데 마지막 200m를 남겨놓고 끝걸음이 무뎌졌고. 자, 이번에 1번 게이트. 일단 발빠른 마필들이 웨스트측으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차는 좀 얇지만은 이렇게 마차가 좀 얇은 마필, 즉 한 420kg짜리 마필들은 몸싸움에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아마도 2번 광야불기둥. 자, 5번 페더럴캣. 이거 정말 개 상똥말 같습니다. 맨날 팔리고 못 오고 따라가다 못 오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거리를 1000m. 사실 믿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 마필은 아니지만 편성 따라서 안고 가셔야 될 마필입니다. 사실. 훈련도 그레이트 킹덤 5번 페더럴캣. 자, 8번 하이비트가 직전에 따라가면서 마지막 라스트를 끌어냈는데 이번에 출전 주기도 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좀 더 걸음은 좋아진 것 같고. 자, 9번 캠프바다는 편안하게 앞에 나가야 되는 마필인데 이번에 9번 캠프바다가 일단 단독 선행까지 나간다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도 워낙 뒤가 좀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겠고. 12번 백상. 이 마필이 지금 외곽으로 밀려서 선행을 나가기는 나갈 것 같은데 9번 캠프바다, 12번 백상이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12번 백상도 외곽에서 최근에 5등급에 승급한 이후에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인데 최범민 기수가 2주 동안 아주 공을 들였습니다. 되든 안 되든 12번을 놓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경주는 제가 적극적으로 막권을 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결정타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디다가 한 방을 때리기보다는 자, 12번 백상을 그래도 중심에 놓고 안쪽에 2번 광야불기둥 배당마입니다. 자, 5번 페더럴캣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자, 3번 드래곤볼트는 저는 조금 뭔가가 새벽훈련식 그렇게 베스트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고 보여지고 8번 하이비트 쪽으로 이렇게 3마리만 갑시다. 12번 놓고 2번 들어오는 순간 한 20배 정도는 아니야. 한 15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12번, 2번, 12번, 5번, 12번, 8번 3마리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2번 당찬바람이 일단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되겠고 뒤가 좀 짧습니다. 이번에는 에코골드 상위군 마필과 병합훈련을 했는데 일단 걸음은 좋고요. 4번 라운탑맨 이 녀석 역시도 마체가 좀 얇습니다. 또 불량주로 해서 선행을 나가간 이후에 막판까지 버티기를 노렸는데 자, 이 마필은 체구가 적은 반면에 일단 모래를 맞지 않고 선행을 가는 게 급선무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11번 와일드 킹덤도 외곽에서 덩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근데 아직은 힘이 좀 덜 찬 모습이라 주폭감으로 뛰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엔 뭐 문세영 기수가 월요일날 조교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뭐 그냥 놀러 나온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8번 라이언 여제 직전에 많은 인기몰이 속에 졸전을 펼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안토니오 기수가 월요일날부터 공을 들이면서 의지를 보였는데 일단 8번 라이언 여제는 발도 빠르고 또 주행주고 검사 때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8번 라이언 여제가 그래도 여기서는 대장질을 하지 않겠냐. 자, 8번을 놓고 2번, 4번, 11번입니다. 자, 그런데 11번 와일드 킹덤은 외곽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갑니다. 주폭으로만 뛰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2번과 4번 중에서 2번은 마체도 얇고 뒤도 짧은 마필이지만 아직은 걸음이 검증이 안 된 마필은 4번이거든요. 라운탑맨. 자, 그렇다면 범현이가 이번 경주 되든 안 되든 앞장에 가서 버틴다라면 그대로 도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8번, 4번 쪽으로 힘을 좀 더 싣고 2번, 11번은 뭐 배당도 높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때린다라면 8번, 4번을 추천드리겠고 2번과 11번을 적절하게 배팅 공략을 세워보시길 바라면서 3경주로 갑니다. 자, 3경주는 강백호의 첫 번째 현장 승부처입니다. 1300m. 자, 이거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7번 러블레이스가 대가리까지 팔립니다. 2주 만에 나왔는데 훈련 때는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마필 역시도 그렇게 센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주 뚜껑이 열리는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도 강백호의 유저님들은 아실 겁니다. 저놈이 뭐를 놓고 때리겠다. 좀 배당마입니다. 자, 3경주 거두절미하고 현장에서 고만고만한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말 그대로 부진영 마필들의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자, 넉넉한 중배당까지 한번 노리면서 3경주 현장에서 멋진 적중까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1700m고요. 국산 6등급 경주. 자, 이번 경주도 정말 부진영 마필들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 12번 골드레벨이 직전에 멀로가 타고 올 대가리 팔렸습니다. 자, 발은 빠릅니다. 이번 경주도 외곽에서 일단 순발력을 발휘할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8번 선샤인 특급과 11번 애니선이라는 마필이 레이스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렇게 똥말 경주에서는 앞선 나가는 마필이 유리하지만 모두 뒤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12번 골드레벨 멀로 기수가 직전 패배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10번 만에 하나도 원준인데 등짝이 좀 덜덜하죠. 10번 뛰면서 한 번도 못 들어온 마필인데 이것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7번 윈드스카이가 이번엔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좀 더 몸뚱이가 가벼워진 모습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만큼 아낄 이유는 없겠고 자, 3번 천지애가를 놓고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에 제가 이거 대가리 놓고 때리면서 개망신을 당했던 마필인데 그때는 외곽이었고 시종 따라가면서 라스트 탄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다 마지막 끝걸음이 좀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경주는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아무리 주로가 가볍든 어떻든 간에 모두 뒤가 좀 부족한 마필들이다 보니까 자, 3번 천지애가 54주 상금이 없죠. 추석 떡값이라도 벌으려면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뒤 밀어야죠. 하정훈 기수. 이번에 아주 실전처럼 강하게 스피드 보강을 했는데요. 자, 3번을 놓고 때립시다. 자, 3번 12번이 기본 막건이고요. 자, 7번 윈드스카이. 10번 만에 하나가 들어온다면 배당입니다. 이 10번 만에 하나도 느린 말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원준이라고 얕잡아봤다가는 큰 코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번, 12번에 7번과 10번까지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가 되겠고요. 국산 5등급의
걸음의 정체를 보이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자, 아마도 현장에서는 10번 원찬스와 안쪽에 2번 더 팩트, 자, 외곽에 11번 파티위너, 5번 코리아 헌터까지도 인기를 나눠 가질 경주인데요. 자, 우선적으로 10번 원찬스.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직전에 중위권 전개, 뭐 초반이 그렇게 빠른 마필도 아닙니다. 사실 이 마필도. 자, 하지만 이번에는 편성의 호기를 맞이했고 특별히 발빠른 12번 메이저 썬더라는 발빠른 마필이 있지만은 뭐 이 마필은 워낙 뒤가 좀 짧은 마필이기 때문에 출발만 잘 이루어진다라면 10번 원찬스가 말 그대로 찬스를 발휘해서 한번 입상까지 노려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5번 코리아 헌터가 직전에 급상승된 걸음을 보였습니다. 직전에 외곽에서 김현준 기수가 막판 끝걸음을 끌어냈는데 이번에도 워낙 약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마필은 99번을 뛰었습니다. 다음에 뛸 땐 100번을 뛰는 마필입니다. 사실 걸음은 뭐 어느 정도 8살짜리 걸음은 다 나왔지만 워낙에 상대의 마필들이 센 놈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 도전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강등된 마필은 바로 6번 골든 나이트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직전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5kg가 늘어났고, 자, 이번에 1300. 그런데 왜 이 마필을 설명을 드리냐면 스타트 능력이 12번 메이저 썬더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4등급까지 올라갔던 마필이 5등급 마필들을 상대로 앞선 전개를 나와준다면 6번 게이트에 있는 골든 나이트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놓고 때려야 될 마필은 바로 2번 게이트에 있는 더 팩트라는 마필인데 직전 11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좀 느렸습니다. 또 이 마필도 발주가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외곽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엔 감량 기수, 정우주 기수로 기승 교체를 한 가운데 그 소속조 마필과 병합훈련 시 뭐 걸음도 잘 나와주고 있고, 어차피 레이스가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곱게 인코스만 잘 따라간다라면 역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자, 강백호는 2번 더 팩트를 배팅권에 중심에 놓고, 자, 2번 10번이 기본 막권입니다. 자, 여기서 이변을 노려볼 마필, 앞선에 가서 버틸 수 있는 6번 골든 나이트라든지, 자, 5번 코리아 헌터까지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1번 파티위너도 가능성은 있는데 좀 직전에 너무 기대는 모습, 조금은 좀 불안 요소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오히려 2번 10번, 거기에 2번을 중심으로 6번과 5번 마필까지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 1700m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인데 5번 리빙스턴과 10번 빅토리킹. 자, 빅토리킹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체가 좀 얇은 437kg의 마필이 55kg. 자, 5번 리빙스턴 놓고 때립시다. 자, 왜냐? 6번 매니스마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항상 결정력이 부족. 나올 때마다 언제 인기마 아니었나요, 이거? 현종이 타, 3번 다 타가지고 인기 2위, 3위. 이거 막권 사신 분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 마필의 단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 아주 옆에서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앞에 가야 그나마 입상을 하는 마필이지, 근성이 그만큼 매니피라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김정준 기수가 훈련을 하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날카롭다라는 모습은 못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전개 있죠. 또 김정준이가 이런 말 가지고 한번 뒤 밀을 것 같은데, 자, 6번 매니스마트, 10번 빅토리킹. 이 허쉬데보라는 마필과 병합훈련을 하는데 허쉬데보를 못 따라가는 건지, 허쉬데보가 더 잘 나가는 건지, 뭐 그거는 조금 뭐 새벽 쪽에 때 고만고만했는데 10번 빅토리킹도 7월 13일 날 뛰는 걸음을 놓고 봐서는 뭐 착차는 5번 리빙스턴과 크게 나지는 않았고, 1번 대천 에이스가 박대종 기수. 사실 이것도 뭐 그렇게 능력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게이트 이점이 좋고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앞선에 붙여서 박대종 기수가 열심히 몰아낸다라면 7월 7일 날 제가 추천을 드리고 개망 좀 적중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자, 이번에도 뭐 훈련 상태는 뭐 직전 정도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5번을 놓고 일단 기본은 10번 빅토리킹입니다. 자, 부담 중량이 좀 높아진 게 흠인데, 자, 그래도 10번 빅토리킹, 안쪽에 1번 대천 에이스와 앞선에 같이 붙어 나올 수 있는 6번 매니스마트까지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먹을 게 있게, 9번 라운돌풍은 뭐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파인기도 있고 라스트 탄력으로 올라오다 보면 경주는 끝날 것 같은데 자 5번, 10번 기본 막권에 1번, 6번까지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경주는 강백호가 준비한 현장 승부처 1000m 경주입니다. 자, 아마도 현장에서는 고만고만하게 발빠른 마필들이 우선적으로 인기를 모을 겁니다만도 자, 8번 영성스타 직전에 선행 이후에 선행권에서 마지막 200m에서 개발을 보였던 마필. 자, 여기 7번 영광의 천하 역시도 선행 이후 직전에 170m에서 끝걸음 부족. 이 7번, 8번 전개는 두 마리가 일단 앞선 전개를 나가겠지만 뒷심이 후달린 마필들입니다. 이번 경주는. 그래서 빨갱이 배당. 추석 명절도 내일 모레인데 이거 빨갱이 배당 때려서 되겠습니까? 두 마리는 고질적으로 앞에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뒤가 짧은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강백호가 준비해 놓은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인기마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는 마필이 하나 출전하고 있는데 인기도에도 5위권 받고는 밀리는 마필인 만큼 이번 경주 빨갱이 배당 뒤로 하고 강백호의 노림수를 두고 있는 관리 마필을 놓고 한번 멋진 적중까지 만들어내는 이경주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 때 제가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한다고 배당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6경주 역시도 배당을 노리고 가는데요. 자, 요거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5번 아이비 에스퀸, 4번 검양 요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자, 이번 경주는 그렇게 쉽게 앞선이 끝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앞선도 빠르지만 뒷심 좋은 마필도 많습니다. 자, 거두절미합니다. 이거. 무조건 빨갱이는 없습니다. 강백호가 대부분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할 때는 배당을 할 때 거의 배당이 터집니다. 70-80% 이상이. 그래서 이번 경주 문세영 등짝에 문세영 하랩이라 하더라도 저는 5번 IB의 스킨을 뒤로 돌리고 때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충분히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6경주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거두절미하고 현장에서 강백호가 어떤 놈을 놓고 현장 승부처로 때리는지 6경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에 이어서 3경주 역시도 현장 승부처로 한번 들어가는데요. 지난주에 강백호가 2류경마 현장에서 배당을 다 노렸는데 배당이 다 터졌습니다. 노리는 경주마다. 자, 그런데 재수가 없는 건지 강백호가 능력이 없는 건지 적중히 연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역시도 부산 3경주 출전 두수는 10마리지만 어느 놈 하나 믿고 막권 사먹을 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그만큼 부진영 마필들이고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들만 다 모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요. 뭐 이놈 저놈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그동안 뛴 걸음이라든지 훈련까지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나온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부산 3경주 어떤 배당으로 시원시원하게 때려먹는지 현장 승부처 3경주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만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7경주입니다. 자, 이제 1류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인 코리아 스프린터컵 대상 경주. 작년도까지만 해도 1200m는 7억이 우승 총상금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코리아 컵과 코리아 스프린터컵이 모두 10억의 우승 상금이 됐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외국에서 온 마필들은 사실 주로 훈련을 새벽 4시 반부터 했는데 서울에 과천벌에 와가지고 제대로 한번 시원하게 놔주는 그런 마필을 한 마리도 제가 못 봤습니다. 좀 다른 때보다도 1시간 일찍 가서 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 결국은 마필의 외국 기록과 체형과 그런 거를 놓고 봐야 되는데 자, 저는 13번 게이트는 블루치퍼라는 마필이 최근에 뛴 걸음을 놓고 본다라면 여기서 57km 앞장 뒷장 양수겹장 모두 갖추고 있고 19조 김영건 마방에서 투데이와 두 마리를 동반 출전을 시켰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지금 외국산 마필 자, 3번 뭐 패스 거기에 5번 홀리 리걸 같은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뭐 레이팅 점수도 국제 레이팅이 108, 103 그런데 제가 또 월요일날 새벽 조기 때 말씀을 드렸죠. 국내 레이팅 점수와 외국 국제 레이팅 점수 차이가 19점에서 20점 정도, 한 18점에서 20점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렇다면 블루치퍼도 여기서 거의 100 정도라고 봐줘야 됩니다.
근데 워낙 뭐 근성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13번 블루치퍼는 여기서 한번 놓고 오랜만에 그동안 3회 대회가 펼쳐졌는데 다 그 스프린터 경주에서는 일본말 2마리와 홍콩말이 그 우승컵을 가져갔고 자 올해는 블루치퍼 한번 대가리를 한번 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5번 홀리 리걸이라는 마필 국제 레이팅이 108입니다. 제일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6세 앞말이지만 상당히 좀 나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그 마지막 직선주로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우수한 마필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마필이 앞선 전개 속에서 작년에는 그 모아니라는 마필이 일본 마필이 추입으로 마지막 외곽에서 올라오면서 그런 걸음을 보였는데 뭐 주로가 일요일 날은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좀 다습한 주로 내지는 불량 주로로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5번 홀리 리걸 자 거기 3번 패스트 패스 이 마필도 올해 7번 출전을 해서 3승과 2착 1번 3착 2번을 하고 있는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 역시도 초반 스타트가 빠른 마필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추임력을 지닌 마필입니다. 실전에서 외국 마필들 중에서 경주 경험이 제일 풍부한 마필 중에 하나인데 이 마필도 6살짜리 마필이지만 그만큼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겠죠. 외국에서 센 놈들과. 그렇다면 3번 패스트 패션. 자 여기서 이변을 노려볼 마필은 사실 사이즈상으로는 조금 딸리는 마필입니다. 어떤 마필이면 10번 투데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작년 7월 22일 외국 경마장에 가서 58kg를 달고 1분 11초대의 걸음을 끌어냈고요. 자, 이효식 기수가 직접 서울에 올라와서 훈련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였는데 이 마필은 그래도 57kg의 부담 중량이라면 홀가분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전개 2점보다는 라스트 탄력도 갖추고 있고 오히려 9번 글로벌 캡틴 뭐 이 마필이 팔리겠지만은 그래도 산전수전은 10번 투데이가 좀 더 나은 능력을 끌어내지 않겠냐. 자 배당권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고 자 나머지 마필들은 뭐 15번 바코 엘코비는 프랑스 말인데 사실 먼 잔디주로에서만 뛰었던 마필이고 자 7번 하트우드도 뭐 최근에 약간의 외국에서 뭐 1분 9초 99로 뭐 우승한 기록도 있겠지만은 조금의 최근에는 뭐 그렇게 좋은 경주력을 발휘 못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13번을 놓고 3번, 5번, 10번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 7경주 1200m 코리아 스프린터 자 대한민국 블루치퍼 우승컵을 한번 유현명 기수 들어올리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 4경주인데요. 1400m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최강블리, 3번 닥터 시크, 자, 11번 성산 사이먼을 비롯해서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나눠 가지는데 자, 우선적으로 3번 닥터 시크가 직전에 선행권에 나가면서 마지막 거리를 벌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일단 승급전에 감량 2점으로 전개 2점은 좋은 마필이고요. 7번 오룡이라는 마필이 이번에 2등급 토암 에이스라는 마필과 병업훈련 시 상당히 걸음이 좀 더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11번 성산 사이먼 같은 경우도 자, 이번 경주는 감량 2점을 좀 노렸습니다. 직전에 시대가 타고 최근에 시대가 타고 최시대 기수가 타고 입상 못한 마필들이 많이 입상을 하고 있는데 자, 외곽에서 전개 2점도 수월하고 일단 감량 기술을 태웠다라는 것은 등짐을 조금 더 가볍게 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자 12번 용구도 종반 뚝심이 좋은데 초반 뭐 새벽훈련 시 걸음을 놓고 봐서는 뭐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마필이라 올라오다가 또 자칫 늦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놓고 때려야 될 마필은 3번 닥터 시크가 아닌 2번 최강 블릿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에 결정력이 좀 부족하죠. 자, 그 이유는 부담 중량이 조금은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게이트 2점도 좋고 경주거리를 대폭 줄인 1400m에서 발빠른 3번 닥터 시크라든지 1번 패션 오브 마린 이런 마필들이 발은 빠르겠지만 그래도 3등급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입니다. 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번 최강블리 등짝은 송경훈 기수의 57kg 레이팅은 또 65점에
모든 게 악조건이긴 합니다만도 게이트 2점을 살려서 최선을 다해준다면 또 2등급 파이널 에너지라는 마필과 병화불련시 상당히 걸음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2번 최강 블리스를 놓고 3번 닥터 시크 쪽으로 주력 한 방을 추천드리겠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은 11번 성산 사이먼이라든지 거기에 뭐 7번 오룡까지도 가능성이 있겠고 12번 용구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마필인데 이건 배당권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삼복승식 내지는 복승식까지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 강백호는 2번 최강 블릿을 대가리 놓고 한번 현장에서 2번, 3번 거기에 11번, 7번까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800m고요. 코리아컵. 자, 1회 대회에서는 크리솔라이트라는 일본 마필이 우승컵을 가져갔고 2회, 3회 경주에서는 런던타운. 모두 다 국내산 마필들이 일본 마필한테 대마신으로 졌습니다. 정말 국제적으로 개 쪽팔림이었는데 이번에는 일본 마필이 오지 않아서 그나마 론세일러라는 마필이 자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고 10번 돌콩이 인기를 모으는데 이 3번 론세일러라는 마필은 레이팅이 112점입니다. 요번에 스프린터라든지 코리아컵에 출전한 마필들 중에서 제일 레이팅 점수가 높고 이 기승하는 기수가 뭐 4,000승을 했답니다. 또 2착도 4,800승인가 2착을 했고 뭐 5만 번을 탔다고 하는데 뭐 외국은 뭐 거의 월요일부터 경마가 계속 되니까 그만큼 또 유능한 기수고 이 론세일러라는 마필은 120만 불 외국에서 좋은 근데 이 마필을 제가 새벽 조교 때 봤거든요. 이 골격 자체가 틀립니다. 말이 정말 좀 뭐라고 그럴까 좀 과도한 표현을 해서는 좀 괴물 같다. 그렇게 아주 육중한 그 흉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근육 자체가 진짜 다른 말들 보면은 꼭 비교할 대상이 이 론세일러를 못 이기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사실 론세일러 같은 경우는 훈련을 뭐 세게 하지는 않았고 적당한 강도를 했는데 전개가 이점이 상당히 경주 지금 왜냐면 청담도끼라든지 뉴레전드 이런 발빠른 마필들이 외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선입형 각시를 지니고 있고 또 일본에서 3회 대회 때 런던타운이 중간에 갈아엎으니까 나머지 마필들이 허우적대고 국내 마필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3번 론세일러를 저는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마필입니다. 자, 후자권 마필도 사실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죠. 돌콩. 박태종 기수가 이른 말을 앞으로 타볼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은 예전에는 좋은 말을 많이 탔는데 이제 박태종 기수도 나이가 55가지 얼추 그 정도 제가 알기로는 54수로 알고 있는데 자 박태종 기수가 앞으로 기수 생활을 마감할 때까지 이렇게 큰 대회에 이렇게 좋은 말을 과연 어떤 마주가 줄까요? 빅토아르 기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박태종 기수가 어부지리로 탄데 말 상태는 뭐 이상은 없습니다. 또 8월 30일 날 주행조교 검사 때는 뭐 거의 날아다니는 그런 걸음을 보였고 마무리 조교 때도 이상은 없었고 11번 문학치프 역시도 참 재수가 없죠. 11번 문학치프가 게이트를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좀 파인기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마필이 그 20조 마필이죠. 러닝스톰이라는 마필과 월요일날 병화불련식 뭐 걸음은 이상은 없고 또 직전에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의 걸음 11번 문학치프 자 9번 르 레전드 요하니스인데 직전에 6월 30일 날 뛰는 걸음을 놓고 봐서는 뭐 마지막에 라스트 탄력은 좀 부족했는데 요 마필은 뭐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 정도인데 뭐 10번, 11번을 자력으로 이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뭐 안쪽에 1번 글로리오 스아티스티 뭐 이런 마필도 뭐 팔리든지 말든지 뭐 그런 마필보다는 오히려 이번 경주는 3번 론세일러는 저는 왔다. 올 것 같다. 거의 뭐 체격을 보나 마필이 외국에서 뛴 경주력을 놓고 보나 여기서는 론세일러를 놓고 막권을 사야 될 경주다. 자 일단 3번 10번이 기본 막권이고요. 3번 11번 문학치프까지 딱 두 방 막권만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외국 마필들 뭐 하비웰뱅거라든지 뭐
엠베서 도리얼 뭐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엠베서 도얼 같은 거는 뭐 잔디주로에서만 뛴 마필이고 뭐 하비웰 뱅거 같은 경우는 아직은 나이가 3세 마필이라 조금은 뭐 최근에 잘 뛰기는 하지만은 조금은 좀 실전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서 이번 경주는 딱 두 방 막권으로 3번을 놓고 10번, 11번 두 마리만 추천을 드리면서 8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 1400m고요. 2등급 경주.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인데 자, 안쪽에 이번 무정영웅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의 선입전개 속에 마지막 결승선 200m 지점에서 약간 끝걸음이 무뎌지는 듯 하자 다시 용근이가 한번 채찍을 강하게 몰아내니까 마지막 라스트 100m 탄력은 또 여유가 있었던 마필이고 또 편성의 호기를 너무 잘 만났습니다. 자, 김철호 기수가 오랜 부상으로 금요일부터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안쪽 게이트 2점에 또 앞선에도 나갈 수 있는 만큼 이번 무정영웅은 혈통적 값어치라든지 거리적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2번 놓고 후차권 마필. 자, 6번 담양태양이 직전에 게이트가 상당히 좀 외곽에서 박재희 기수가 마지막 한 발을 좀 다 끌어내지를 못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마필은 초반보다는 직선 끝걸음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번 담양태양이 직전에 입상 실패를 만에 나설 수 있는 2번, 6번이 일단은 기본 한방 막건입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5번 게이트는 히든스타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행 병력이 너무 심해졌고요. 또 지난주 토요일까지만 조교를 해놓고 이번 주에는 또 조교 상태가 현장 상태 꼭 면밀히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 오히려 7번 슈퍼스톰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보여준 걸음으로는 결정력이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라스트 탄력이 좋고 직전엔 또 김호수 기수가 개 늑발을 하고 뒤에서 광팔다가 왔는데 요거 발주만 잘 되면 재밌는 마필이거든요. 자, 나머지 마필 8번 드림질주 역시도 초반은 느린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최은경 기수가 이번에 직접 조교까지 했고 또 앞선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두 마리입니다. 7번, 8번이 뒷심 여력이 좋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을 잘 피해서 이끌어 나간다면 직선에서 한 발도 가능하다. 자, 기본 2번, 6번이 주력 원틀 막군이고요. 이 놓고 7번, 8번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자부자부 5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800m 혼합 3등급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 속에 8번 액티몬이라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필은 거리적인 경험은 없지만 뛰면 뛸수록 걸음이 더 늘어나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8번 액티몬. 자, 현장에서는 10번 플로리다 파워가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 사실 이 마필은 부담 중에 3kg가 늘었습니다. 월요일날 새벽 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 경주도 선행을 편안하게 나가야 되는데 부담 중량이 늘어난 만큼 다른 마필과 경합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100% 장담을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1번 블루마스터가 직전에 이거를 제가 때렸는데 완전히 진짜 문정용 기수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그 맨 뒤에서 자리도 못 짜고 헤매고 자빠지다가 마지막에 라스트를 끌어올리냐고요. 정말 현장에서 저도 막건을 좀 사기는 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 이번에는 1번 게이트라 하더라도 곱게 따라가서 라스트 한 방을 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여기 3번 스타파워 직전 경주의 마지막 불꽃 추입을 하면서 안 될 줄 알았죠? 자, 그런데 이 마필은 부담 중량이 2kg가 늘었고 자, 예전에 1800m에서도 결정력이 좀 부족했었는데 뭐 훈련 상태는 뭐 이상은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 3번 스타파워 딱 3마리만 추천드립니다. 뭐 8번이라는 대가리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놈저놈 때려서는 될 수가 없다. 1번, 3번, 10번. 자, 그중에 주력 원틀 막고는 8번, 1번입니다. 자, 거기에 3번, 10번까지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 이류경마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자, 1800m 1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사실 이번 경주는 뭐 그렇게 인기권 마필들이 조금은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이왕이면 공격적으로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건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고요. 아메리칸 파워도 부담 중량만 줄었을 뿐이지
최근에 모두 인기를 끌고 결정력이 부족하거든요. 또 이번에 8주에 공백도 있고. 자, 7번 최강 썬더 역시도 이천 기수. 이 녀석 역시도 매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최근에 결정력이 좀 부족한데 편성의 호기로 2번, 7번이 현장에서 깜빡이로 팔릴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외곽의 10번 치프 에이스도 직전에 유현명 기수가 선행을 나갔는데 이번엔 선행을 때려 죽여도 못 가죠. 왜냐? 안쪽에 1번 러닝사스, 4번 마스트윈, 거기에 뭐 11번 에이스 돌풍까지 상당히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레이스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10번 치프 에이스도 따라가서 과연 종반 끝걸음을 얼마큼 끌어낼 것이냐. 뭐 이런 마필들이 우선적으로 2번 아메리칸 파워, 거기에 7번 최강 썬더를 비롯해서 10번, 6번까지 팔리는데 배당마입니다. 사실 8번 동방대로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녀석은 최근에 결정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발이 좀 느립니다. 이 마필은. 그런데 이번 경주는 4번 마스터윙과 11번 에이스 돌풍이 레이스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일단 레이스는 빠르지만 직선에서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입상권 마필들이 모두 중위권 전개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앞선이 무너지는 틈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8번 동방대로 직전에 도윤이가 탔길래 추임력을 한번 끌어내겠지 했더니 웬걸 뒤에서 완전 광팔았습니다. 자, 이번에 박재희 기수, 정도윤 기수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박재희 기수도 라스트 한 발 있는 마필을 잘 끌고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 공격적으로 가보자. 어차피 2번, 7번 빨갱이 10번까지 때리지 말고 공격적으로. 자, 8번 놓고 2번, 7번, 10번. 자, 여기 1번 러닝삭스도 이번에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좀 돌아왔는데 요 배통기가 좀 있어서 뭐 8번을 놓고는 다 때려도 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양아치처럼 뭐 5구멍씩 때릴 수는 없고 8번 동방대로를 놓고 현장에서 인기 마필 팔리는 거 다 때려도 돈 됩니다. 자, 강백호의 부산 6경주는 좀 공격적인 배당 마필을 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현장에서 2번, 7번, 10번이 빨갱이 배당에 허점을 파고들 8번을 놓고 2번, 7번, 10번 3마리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경주입니다. 1400m 경주고요. 자, 이번 주는 10경주로 펼쳐지는데 이게 끝나면은 전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 좀 많이 이겨드렸어야 되는데 9경주까지 뭐 부산 6경주까지 한번 적중이 잘 나와준다면 좋겠는데 자, 이번 경주를 제가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좀 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인기마 접전 경주 속에서 어느 놈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는 분명 직전에 입상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주 칼을 갈고 나온 마필이 있고요. 사실 어느 놈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경주도. 왜? 마지막 10경주는 배당이 빨갱이 배당이라도 5배, 6배로 이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최저 배당입니다. 그래서 적중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돈이 될 수 있겠고 만약에 부산 6경주, 직전 부산 6경주까지 뭐 돈을 좀 이겼다라면 굳이 10경주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새벽 훈련 시 걸음에 변화가 뚜렷하고 또 승부조교를 무장한 놈을 놓고 때리기 때문에 넉넉한 중배당으로 한번 마지막 10경주 끝장 승부처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를 끝으로 자, 일요경마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입니다. 자, 가족들과 좋은 추억거리 많이 만드시고요. 또 고향에 가셔서 부모님들한테 또 안부 인사와 함께 용돈도 좀 넉넉하게 좀 드릴 수 있도록 강백호가 좀 잘 맞춰 드려야 되는데 또 항상 뭐 추석 명절 때 또 이동 거리가 많기 때문에 교통에 주의하시고 돌아오는 경마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장에서 일요경마 죽기 살기로 한번 멋진 적중까지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